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에서 어르신 상담을 맡고 있는 69세 남성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정부 혜택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조심조심 운전만 했는데 보상받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젠 차도 안 타는데 면허증은 왜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하지? 겨울엔 길이 미끄러워 운전도 안 하는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실제로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76세 김정한 어르신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고 늘 법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은 왜 보상받을 길이 없나 싶더라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처럼 조용히 살아오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확실한 혜택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무려 두 가지나 말이죠. 첫 번째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기존 지원 제도이고 두 번째는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만 챙기고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병원비가 오르고 식비도 만만치 않은 시기에 이렇게 운전면허를 보유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과는 거리가 멀고 평생을 성실하게 도로 규칙을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범 운전자를 위한 두 가지 정부 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대상 조건부터 신청 시기,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혜택은 아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복지 챙기세요. 혹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되묻곤 하십니다. 그게 도대체 뭐에 쓰이나요? 라고요. 그런데 이 점수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77세 김정숙 할머니는 평소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외손녀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급하게 운전하다가 신호를 놓치면서 벌점 15점을 받게 되셨어요. 다행히도 할머니는 5년 동안 꾸준히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신청해 50점을 쌓아두셨기 때문에 해당 벌점을 그대로 상쇄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0세 오재복 할아버지는 겨울철에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접촉사고를 내며 벌점 40점을 받았고 면허 정지 위기에 놓이셨죠. 그런데 이전에 쌓아둔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서 벌점이 30점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면허 정지를 피하셨습니다. 이처럼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는 일정 벌점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점수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데 미리 쌓아둔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벌점도 줄고 정지 기간도 단축됩니다. 단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운전자분들은 그런 일과는 무관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 직접 방문 신청하기. 이건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단 하나, 운전면허증입니다. 가시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고 서약서에 이름만 쓰면 끝입니다. 소요 시간은 단 5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찰서 가는 게 좀 무서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경찰서는 어르신 민원에 정말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사회복지사인 제가 여러 번 동행해본 경험상 대부분 도움을 요청드리면 다들 잘 도와주셨어요. 두 번째 방법, 온라인 신청하기.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어르신분들께는 직접 가시는 방법을 더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다소 복잡하니까요. 다만 자녀나 손주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온라인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이거나 자동차 범죄로 인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직 주차 위반 과태료가 납부 안 됐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납부 후에 신청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어르신들 사례를 소개드릴게요.
전남 광양의 72세 이재춘 어르신은 3년간 성실히 마일리지를 신청해 30점을 쌓아두셨고 빙판길 사고로 35점 벌점을 받았을 때 이를 대부분 상쇄하며 면허 정지를 피하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66세 박영숙 할머니는 운전을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매년 마일리지를 신청해 50점을 확보하셨고 어느 날 손자의 갑작스런 발열로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했을 때 벌점 15점을 전부 상쇄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북 제천의 78세 최상우 어르신은 나는 운전도 안 하는데 굳이 신청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지만 2년 뒤 아내가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운전하던 중 주차 위반 벌점을 받으셨고 미리 쌓아둔 마일리지 20점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필요 없지만 단 한 번의 위급한 순간에 면허를 지켜주는 보험 같은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시고 꼭 신청해 두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세요. 혜택은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차도 없고 운전도 안 하는데 정말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운전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운전 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운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북 문경의 79세 최상열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차도 없고 운전도 안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데려가야 했어요. 그때 내가 직접 운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요. 다음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은 1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나요? 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신호도 잘 지키시고 과속도 안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마일리지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실패하더라도 다음 날부터 바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신청하면 돈 드나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완전히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수수료도 전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하나만 지참하시면 되고 신청서도 이름만 쓰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녀분들과 함께 신청하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이 가시면 경찰서에서도 더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어르신께서도 훨씬 안심되세요. 또한 출발 전에 해당 경찰서나 지구대에 전화로 미리 문의해 보시면 좋아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상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재방문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년 후 갱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거든요. 놓치면 아쉬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혜택,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아주 실용적인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릎 수술하고 3개월을 누워 있었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더라고. 겨울엔 길이 미끄러워서 아예 운전대를 안 잡는데 보험은 왜 계속 내야 하나? 이제는 그런 억울함 해결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을 멈출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보험 기간이 연장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시니어 어르신들께 가장 익숙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내 장무릎 심장 수술 후 일정 기간 운전 금지, 뇌경색, 중풍 등 장기 회복이 필요한 질환, 병원 또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 자녀 집에서 장기 체류 중일 때, 겨울철 또는 장마철처럼 계절적으로 운전을 쉬는 경우,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73세 김경자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 후 4개월간 운전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죠. 아드님이 엄마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가 있어요. 신청해보세요라고 알려드렸고 김 할머니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수술로 운전 못하게 됐는데 보험 정지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운전 금지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바로 정지 처리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김 할머니는 진단서를 제출하셨고 그 즉시 4개월간 보험 정지 처리가 되었으며 보험 만료일이 4개월 연장되었어요. 기존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었다면 이제는 2026년 4월 30일로 바뀐 거죠. 무려 4개월치 보험료를 절약하신 셈입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진짜 잘했어. 그거 안 했으면 헛돈 낼 뻔했지 뭐야.
이처럼 알아두면 혜택이 되고 몰랐으면 손해가 되는 제도들, 지금 바로 신청하거나 자녀와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겨울만 되면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지는 법이죠.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동식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뒤 혼자 생활해 오셨는데 겨울만 되면 서울 사는 딸이 꼭 전화를 걸어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겨울 지내세요. 여긴 난방도 더 잘 돼요. 그래서 올해는 딸 집에서 6개월 정도 겨울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 앞에 세워둔 내 차는 어쩌지? 운전도 안 할 건데 보험료는 계속 나가잖아.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보험 일시 정지라는 제도가 있다던데요.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요? 처음 듣는 말에 박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딸 집에서 몇 달 살 예정인데 그동안 차는 안 씁니다. 보험을 멈출 수 있나요? 상담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사유로 장기 거주하시나요? 박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있어서요. 딸이 함께 지내자고 해서 이번 겨울은 서울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가족과 장기 동거를 위한 거주도 인정됩니다. 딸님이 작성한 확인서와 어르신의 주민등록 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해 신청했더니 정말로 6개월간 보험이 정지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차를 다시 사용하면서 보험도 재개하셨습니다. 아이고, 6개월치 보험료가 그냥 아껴졌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강원 속초에 거주하는 72세 이복희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계단에서 살짝 헛디디면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수술 후엔 얼마나 운전 못해요? 라고 묻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소 3개월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면 회복이 늦어져요. 할머니는 순간 걱정이 되셨습니다. 차는 못 쓰는데 보험료는 그냥 계속 나가겠네. 그때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또래의 김정래 할머니가 귀띔을 해주셨어요. 보험 일시 정지라는 거 있어요. 저도 작년에 골절 수술하고 썼는데 정말 좋아요. 이복희 할머니는 곧바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진단서 요청을 하셨고, 선생님, 수술 후 운전 못한다는 진단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 흔쾌히 작성해 주셨습니다. 3개월간 운전 금지라고 명시된 진단서였죠. 이후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무릎 수술로 운전 못하는데 보험 정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하셨고, 네, 수술 후 진단서 보내주시면 바로 정지 처리해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수술 후 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한 결과 3개월간 보험이 정지되었고 보험 만료일도 3개월 뒤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제도를 몰랐으면 보험료만 날렸을 거예요. 너무 고마운 제도예요.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아끼는 제도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하지 않는 기간이 생기면 꼭 보험사에 전화해 보세요. 단지 아껴지는 돈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여유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꼭 알려주세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3개월이 지나 무릎이 완전히 회복된 뒤 충북 제천의 72세 이영순 할머니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좋은 제도를 왜 이제 알았을까? 3개월 동안 보험료 아낀 걸 생각하니 수술비 부담이라도 조금 덜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대신 전화하거나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운전 금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 확인서, 장기 요양 입원 증명서, 가족 동거 확인서 등. 딸이나 아들이 작성한 장기 거주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하셔야 합니다. 뒤늦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이 제도는 2025년 7월 이후에 새로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꼭 갱신 시기에 맞춰 확인하세요.
추가로 기억해 두실 주의사항도 정리해 드립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시면 보상이 안 되니 절대 주의하세요. 운전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최대 2년까지 연속 정지가 가능하지만 중간에 운전할 경우 그 즉시 종료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큐. 겨울철처럼 짧은 기간 운전 안 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서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의 가족 장기 거주가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큐. 자녀가 대신 신청해줘도 되나요? A.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족 대리 신청도 받고 있으며 오히려 더 수월한 경우도 많습니다. 큐. 신청 비용이 드나요? A. 신청 자체는 완전 무료입니다. 단 병원 진단서 발급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큐. 정지 중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죠? A. 먼저 보험사에 전화해 정지를 해제하신 뒤 운전하시면 됩니다. 꼭 확인받으시고 운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실제 이야기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 시흥에 사는 78세 최동규 할아버지는 처음에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에 회의적이셨어요. 나는 요즘 거의 운전도 안 하는데 뭘 그런 걸 해?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드님이 계속 권유하셨어요. 아버지, 그냥 신청만 해두세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요. 마지못해 신청하고 2년간 조용히 마일리지를 쌓으신 할아버지는 총 20점을 모으셨고, 그런데 진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할아버지는 급히 응급실로 운전해 가셨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병원 앞에 급히 차를 세우셨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차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놀라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일리지 20점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상쇄하면 돼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셨고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아들 말 듣길 정말 잘했구나. 지금은 최 할아버지가 주변 어르신들에게 가장 열정적으로 이 제도를 권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 없으면 좋지만 일이 생겼을 때 준비돼 있는 사람만 살 길이 생기는 법이야. 어르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와 보험 일시 정지 제도 두 가지 모두 몰랐으면 손해, 알면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 두시고 평소에는 평온하게, 위급할 땐 든든하게 준비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민수야, 그 마일리지라는 거 모으면 커피 공짜로 주는 거냐?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70세 김순자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면 마트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같은 거야? 제가 웃으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벌점이 생겼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나 벌점 받을 계획도 없는데? 평생 법 잘 지키며 운전만 했구먼.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쌓아두는 거예요. 보험처럼요. 불날 계획이 있어서 화재 보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낼 계획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몰라서 대비하려고 드는 거죠. 마일리지도 똑같아요. 그제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를 대비해서 미리 해두는 거네. 그럼 빨리 하러 가자.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경찰관 분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복지사인데요. 이런 건 참 잘 알아요. 이거 진짜 좋은 제도네요. 지금 어머니는 4년째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꾸준히 쌓고 계시고 40점이 넘게 쌓이셨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은 없지만 쌓아두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정리해보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 경력이 짧든 길든 장롱 면허든 상관없습니다. 70세, 80세, 90세 시니어도 전혀 제한 없습니다. 매년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추후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완전 무료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차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보험을 정지시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술, 질병, 입원, 장기 요양, 자녀 집 장기 체류 등의 사유에 활용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정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7월 이후 갱신 또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니 시기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는 동안 보험이 정지되며 정지 기간만큼 보험 만기일도 연장됩니다. 복지사님, 우리 같은 늙은이도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어르신들께 더 잘 맞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과속도 안 하시고 신호도 잘 지키시고 음주운전은 꿈도 안 꾸시잖아요. 게다가 겨울철 눈길, 장마철 시야 불량 등 계절적으로 운전을 쉬는 시기들도 많습니다. 또는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7월 이후 하실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고 운전면허증을 꼭 확인해 주세요. 혹시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어디에 두었는지도 함께요. 다음 주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만 지참하시고 서약서에 이름만 쓰면 5분 내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자녀분과 함께 가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마일리지 신청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라고 하면 담당 경찰관 분들도 더 친절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자동차 보험 계약이 갱신될 시점에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보험 일시 정지 제도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혜택입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을 앞두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보험 갱신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 계약에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건강 문제나 기타 이유로 운전을 잠시 쉬셔야 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사유 발생 이후부터 적용 가능하고 소급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영상을 자녀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시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신청을 함께 도와주세요. 특히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절차가 많아 어르신들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직접 신청을 돕는 것만으로도 진짜 실천형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 부담도 큰 시기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마련한 이런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은 모르고 정보에 빠른 젊은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챙긴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복지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시니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제도를 소개해드리고 그 혜택을 실제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변경되는 제도나 새롭게 생기는 혜택들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무료이고 무엇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안내드린 두 가지 제도는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모두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정책입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어온 검증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일시 정지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설 제도로 보험 갱신 시점에 꼭 확인하고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주셔도 저희 복지 담당자들이 직접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나이 들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오히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이런 제도를 누릴 자격이 가장 충분한 분들이십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